특성상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 중에서도 육군의 전력은 방사청은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핵심 부품 위주로 연말까지 기술개발 과제를 추릴 계획으로 K9 자주포 엔진이 첫 사업으로 사실상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K9 자주포는 군이 운용 중인 데다 이미 6개국에 수출됐기 때문에 부품 국산화의 가치가 크다. 이르면 내년부터 엔진의 연구개발이 시작되며 향후 5년 동안 총 개발비 7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K9 자주포는 한화디펜스가 1998년 독자 개발했지만 엔진은 독일산을 사용하고 있다. 스탈린은 포병을 두고 전장의 신이라고까지 표현했죠. 포병부대 중심의 지상군 화력 강화에 집중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포병의 역할은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40km 이상의 먼 거리에서 적군에게 엄청난 화력 공세를 퍼붓는 것입니다. 타팀이 타겟 사격을 실시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만 일격에 42만 4천 제곱미터의 살상 반경이 형성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동네에 있는 야산 하나쯤은 순식간에 없애버릴 정도의 무식한 화력인데요. 그런데 안 그래도 강력한 한국 육군의 전력을 차원이 다를 정도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대규모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전력을 획득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자 이제는 포병 하나만으로 정찰 및 타격을 모두 행할 수 있게 하는 신형 관측 포탄이라는 무기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차를 상대로 살상력을 극도로 끌어올린 상부 공격 지능탄, 사거리가 100km/MLK 되는 활강유도 포탄 안감, 사거리 80km지만 가격은 더 저렴한 램제트 포탄, 한국형 엑스칼리버탄, 탄도수 정신관, 1km 범위의 EMP탄 등 이제까지는 없었던 다양한 포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탄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K55 자주포를 개량한 K55 핍 자주포, 명품 자주포로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K9, 새로 개발하는 차세대 신형 자주포를 모두 합쳐 3,000문이나 보유할 계획입니다. 여러 단계의 혁신을 통해 우리 한국 육군은 포병이 모두 155mm 대형포를 쏘고 포병도 아닌 보병여단이 105mm 포를 쏘는 화력의 정점에 다다를 계획인데요. 오늘은 먼저 우리 한국 육군의 신형 무기들을 살펴보고 우리 한국이 왜 이토록 강력한 화력 덕후가 되었으며 포병의 경우 포탄 자체로 전차를 잡는 것은 물론 지형 자체를 적군 전차의 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전폭기가 폭탄 3에서 4발 정도 떨구는 것보다 자주포 한 개의 포대가 토트 사격을 가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강력한 타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상황만 허락된다면 수십 발에서 수백 발의 포탄을 지속적으로 날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사시 우리 한국 육군은 북쪽뿐만 아니라 이를 도우려는 대륙, 그리고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불공국까지 상대하며 미군의 대대적인 지원이 올 때까지 버려야 하기에 강력한 화력을 전제로 한 가성비 높은 체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상대편에도 포병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포병의 주 역할은 적군 포병을 상대로 대포병 사격을 가해 이렇게 하면 마음 놓고 후방에서 아군 보병들에게 포격 지원을 할 수 있고 대표 자주포인 K9은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에서 최종 우선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 10년 만에 수출 물꼬를 텄다. 한화디펜스는 현재 호주 국방당국과 가격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조 원 규모로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호주에 납품할 예정이다. 국방개혁 2020 등을 통해 한국 육군은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가지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국방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2020년 미 록히드 마틴은 매출 76조 2,736억 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 방산업체에 올랐다. 이어 레이테온 테크놀로지스 75조 8,095억 원, 보잉 67조 8,413억 700만 원, 제너럴 다이내믹스 44조 2,179억 3천만 원,
노스로크 루먼 42조 9,333억 9,330만원 등 2위부터 5위까지도 모두 미국 기업들이 자리했다. 적은 포탄만으로 정확하게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장의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사에서 개발 생산하는 155mm 스마트 포탄인데요. 155mm 자주포나 곡사포에서 발사되며 GPS, INS 방속의 유도로 파리앤드포지트0에 가능한 사거리 연장 정밀 포탄입니다. 최대 사정거리가 50km에 이르며 전투 상황에 따라 공중 폭발 모드, 지연 폭발 모드, 포인트 폭발 모드 3가지 폭발 모드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22km 지점에서 10m의 오차를 보일 만큼 뛰어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고도로 상승한 다음 행글라이더처럼 천천히 활강한 끝에 떨어지면서 그런가 하면 발사 시에 압축 공기를 분사해 고도 160m까지 솟아오른 다음 목표물의 상부를 타격하는 FGM-148 제블린처럼 말 그대로 기갑부대를 저격하는 저격수와 다름없는데, 다른 미군의 팔라딘 자주포는 이 포탄을 사용해 나라의 자주포들에 비해 열세였던 사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적의 기갑 전력을 먼 거리에서 손쉽게 격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엑스칼리버탄과 같은 스마트탄은 한 발 한 발의 가격이 훨씬 비싸지만 직접 운용해 본 결과 재래식 포탄 수십 발을 사용해도 적을 맞히지 못할 때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상황이 이런지라 세계의 군사 강국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탄 개발에 열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중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가장 앞서가는 나라 중 하나라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한국은 현재 155mm 포탄을 기반으로 연구를 거듭해 다양한 능력을 가진 그중 한 가지가 바로 155mm 곡사포용 정밀 유도 포탄이라는 한국형 엑스칼리버탄입니다. 이 포탄은 미군의 엑스칼리버탄과 유사한 형태를 가졌음은 물론 기존의 한국 육군 포병은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정찰용 포탄 하나만으로 정찰 및 타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될 듯한데요. 우리나라의 방산업체인 풍산에서 만든 155mm 관측 포탄은 최대 40km를 2분 만에 날아가는데, 목표 상공에 다다르면 적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포탄 안에 있던 관측 자탄이 자동으로 튕겨져 나오고 패러글라이더가 펴지면서 패러글라이더에 매달린 이 관측 자탄은 8분 동안 약 1.2km를 비행하면서 이 마른 관측 포탄 한 발만으로 5분 이내에 전장을 가시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K9 자주포 등 포 1문으로 관측탄을 사격하고 초탄을 사격하면 관측탄이 탄착 지점을 영상으로 전송함으로써 수정 재원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발한 풍산에서는 관측탄 한 발을 포함한 포병부대의 일제 사격 시 관측반 또는 적저 중심 작전부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관측탄 영상 자료를 통해 이 관측 포탄은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 한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관측 포탄은 개발 초기 포발사 드론의 개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표적이 산 너머에 있거나 원거리 표적의 경우 신속하게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인데요. 관측 포탄의 장점은 기상 상황과 크게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유도 비행 조종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조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백여 차례의 비행 시험을 통과한 결과 강풍에서도 임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장거리에서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현대 전장에서 이 외에도 우리 군에서는 사거리가 무려 100km에 이르고 원형 공산 오차가 10m에 불과할 정도로 정확한 활공 유도 포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또한 현대전에서 적 기갑 차량들이 사용하는 차세대 반응 장갑이나 복합 장갑, 능동방어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풍산에서는 155mm 상부 공격지능탄, 상부 공격지능탄에는 신형 고밀도 라이너를 적용해 원거리에서 파괴력이 증대된 고세장비 폭발성 형관 통자 탄두가 적용되는데요. BGM-71도 대전차 미사일과 비슷한 이 포탄은
장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적 기갑부대의 포탑 위에서 내리꽂히기에 각종 차세대 방어 체계를 이용해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2 흑표 전차가 이 포탄을 쏠 때는 유기압 현수 장치를 사용해 전차 후부를 최대한 내리고, 한편 K2 전차는 육군의 차기 주력 전차로 1995년부터 체계 개발이 시작되어 2014년 4월부터 실전 배치되었다. 주요 제원은 한국형 120mm 활강포와 2개의 기관총을 탑재하고 있으며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춰 빠르게 후속탄을 장전할 수 있다. 전면을 올린 다음 포신의 고각을 최대한 올리고 상부 공격 진흥탄을 쏘는데, 실제 움직임을 보면 마치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 최강의 지상 유닛으로 유명한 공성전차 즉 시즈 탱크를 연상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은 고체 연료 램제트 포탄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유도 장치도 필요 없이 성숙한 포신 정밀도와 화기 관제를 이용해 원거리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한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2018년 반경 1km 이내의 모든 전자 장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EMP탄까지도 개발했는데요. 북쪽의 대량 살상 무기와 주변국들의 핵심 군사기지 등을 선제 공격하는 데 있어 유튜브 채널 무기의 황제TV 공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